자, 이제 교과서, 우리 입문서, 기초서 나갈게요. 네. 324페이지입니다. 총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우리가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 그랬죠? 토지 등록부터 나왔는데, 이제 원래 교과서에 토지 등록에 나와 있는 조문이 여기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법에 아까 우리 제2장 4절하고 제3장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법의 규정에서 3장 지적이 64조서부터인데 64조가 제일 지적의 기본 조문이에요. 64조가 뭐냐? 그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보이세요? 오른쪽 325페이지에 맨 위에 검게 돼 있는데 보이세요? 맨 위에. 공간정보 구축 관리관 법률 제 64조.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관리관은 법률인데요. 그냥 편의상 제가 수업 시간에는 지적법이라고 할게요. 지적법. 그래서 공간정보법에는 지적도 있고 측량 얘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시험 과목 이름으로 그냥 지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64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64조 1항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항이고요. 2항 읽어보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읽으셨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외우는 거예요. 외워. 그래서 자, 우리가 지적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였냐면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토지를 등록한다. 이걸 한자로 지적 그런 거예요. 지적 그러면 무엇을 등록하는 거? 토지를 등록을 하는데 장부에다가 등록하겠죠. 그럼 이 토지를 등록하는 장부를 지적 공부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 공부. 그럼 토지를 어디에 등록해요? 지적 공부에 등록해요. 근데 누가 등록하느냐? 이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거예요. 국가.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데 국가 중앙정부가 관리할 때 소관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토지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누가 등록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엇을 등록한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어떤 토지를 등록하냐면 모든 토지. 모든 토지. 자, 어떤 토지?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데 그럼 토지를 등록하는데 토지를 나누는 단위가 필지였죠. 그러니까 토지를 등록하는데 무엇별로 등록하냐면 필지별로 등록해. 필지별로 토지를 등록하는데 필지별로 무엇을 등록하느냐? 그 토지 필지의 소재. 소재. 우리 아까 들어봤던 말이네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토지를 구획하는 선을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 그 다음에 좌표. 토지의 위치를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좌표. 요것을 등록하는 거예요. 요거. 토지의 무엇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거라고. 어디에? 지적 공부예요. 근데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조사해야죠. 뭐 한다고요? 조사. 그 다음에 면적 이런 것은 측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사하고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게 64조 1항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 키워드는 일단 뼈대는 무엇을?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건데 주어가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기출문제예요. 이게 다. 가로 넣기로 내요. 그냥 이 조문 딱 두고 가로 아래에 들어갈 말은 답이 국토교통부 장관. 쉬워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것도 시험에 냈어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답이 모든이야. 모든. 모든 토지를 등록해요. 근데 무엇별로? 필지별로 어떤 내용?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문장 읽히십니까?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되셨죠? 100번도 더해, 100번도. 100번도 더하니까 저절로 외워져요. 저절로. 대신 따라 하셔야 돼. 하시면 되고. 이게 지적이에요, 이게. 이거를 1년 동안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4개로 나눠요. 우리 아까 4장으로 나눠졌잖아요. 아까 4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요거 공부하는데 여기 공부하는 데가 2장이에요. 2장. 교과서 2장. 토지 등록. 여러분들 그냥 책으로 볼게요. 책. 지금 보고 계신 책에 바로 앞장 보실래요? 바로 앞장에 파란 부분이 있죠. 파란 부분 맨 밑에 보시면 핵심 개념에서 챕터 1부터 챕터 5까지 보이세요? 맨 밑에 횡으로 해가지고 여기 앞장 그 앞에 그 앞에 이제 맨 밑에 보시면 하얗게 되어 있는데 챕터 1이 법의 기본이요 용어의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챕터 2가 제목이 뭡니까?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에서 뭐 공부한대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요거 공부한다고. 소재는 행정구역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적법에서 따로 얘기할 게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면적 이렇게 4개 공부하시는 거예요. 좌표는 기술적인 얘기라서 지적법에는 따로 규정한 게 없어요. 네, 좌표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2장에서 공부하시는 게 요거예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고요. 요거 공부했어요. 그럼 요걸 정했어. 그럼 등록해야죠. 등록해야 될 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다가? 요거 공부하는 게 3장이라고. 옆에 3장이 제목이 뭐예요? 지적 공부. 그럼 우리 아까 지적 공부 중에서 하나 토지대장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공부하는 데가 3장입니다. 그럼 토지대장 어떻게 생겼느냐? 거기다가 뭐 등록하느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대장의 경계를 등록한다. 연습 한번 할게요. 토지대장의 경계를 등록한다. 경계? 경계는 본 적이 없는데 토지대장의 지목을 등록한다. 너무 훅 들어갔네. 아까 이쪽에. 지목. 아까 그림 그렸잖아요. 니은자 나오고 100번도 더 한다 했죠. 니은자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면 왼쪽은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토지 표시, 지목. 기억나세요? 지목, 면적 이런 거 써져 있는 거 기억나시냐고. 토지대장의 지목을 등록한다. 맞는 말이죠. 경계를 등록한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별로 등록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그거 공부하시는 데가 3장이에요. 3장에서 뭐 공부한다? 지적 공부. 그 다음에 4장에서 요걸 공부하세요. 뭐 등록. 등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리라고 그래요. 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장부를 정리한다. 는 말은 장부에다 뭔가를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록한다 이 말이나 정리한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지적 공부의 등록 또는 지적 공부의 정리 같은 말이에요. 4장 제목이 뭐예요? 4장 제목이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이런 말이 나온다.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여러분들 지적 정리한 거 보셨나요? 아까 보셨어. 아까 제가 토지대장에다가 면적이 아까 400이었다가 200으로 줄었죠. 고쳐 썼잖아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그냥 왜 정리했죠? 분할이 돼서 정리했잖아요. 바뀌었으니까.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것을 요게 바뀌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이동.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어떤 물건은 2가지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 물건에 무엇에 관한 거? 표시에 관한 거. 그 물건에 권리. 아까 위아래로 나눠진 거 보이세요? 그럼 아까 권리자가 바뀔 수도 있나? 매매해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권리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용어를 달리 쓰는 거라고. 그래서 권리가 바뀌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는데? 변동. 주로 민법 시간에 이런 말 한다고. 권리, 변동. 근데 권리가 아니라 요거. 표시가 바뀌는 것은 뭐라고 한다? 이동. 그럼 분할이 됐어요. 그러면은 토지 이동일까요? 권리 변동일까? 분할.
분할이 되면 소유자가 바뀔까요? 아니, 안 바뀌었다고 하세요. 분할이라는 말은 그냥 한 필지가 두 필지로 나눠지는 거야. 그럼 소유자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한 필지 가지고 있다가 몇 필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 필지. 분할하면 그냥 토지만 두 개 나는 거예요. 분할을 하고 나서 분할된 필지 중 한 필지를 팔 수도 있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소유자가 바뀌는 거라고. 그럼 분할 자체만으로는 소유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분할은 할 수는 있지.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분할 자체만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뭐고? 소유자가 바뀌는 건 권리가 바뀌는 거니까 변동. 토지가 두 필지로 나눠지는 것은 이동. 그럼 이동이 있으면 대장 세로 정리해요. 아까 분할 토지 이동일까? 분할하면 아까 요게 바뀌었나요? 면적이 바뀌었잖아. 면적이 줄었잖아요. 그럼 분할은 무엇의 일종? 토지 이동의 일종. 합병도 토지 이동의 일종.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있으면 정리를 한다고. 그래서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는 무엇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대장을 고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의 이동 및 지적. 느낌이 오세요? 네, 토지 이동이 있으면 대장을 새로 정리한다. 그거 공부하신 데가 몇 장? 4장이에요. 4장.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데가 요거 등록할 때 뭘 해서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조사하기도 하고 측량하기도 등록하기죠. 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 한다고. 왜 측량하는 거죠? 이거 하려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뭐 하려고? 등록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죠. 이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한다? 지적. 이게 용어의 정의예요. 지적 측량이라 함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해요. 건물 지으려고 하는 측량이 아니라고. 그래서 요걸 이제 마지막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까 조문에서는 2장 4절이었죠. 아까 조문 순서에서는 2장 4절에 있었는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맨 나중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5장. 그래서 총 교과서가 4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토지의 등록, 그 다음에 지적 공부, 그 다음에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지적이. 그래서 얼마 안 돼요. 조문도 한 60개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많으면 많은 건가? 네. 그렇게 이제 딱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서 점수 따기가 편합니다. 대신 이제 숫자 외우고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요. 네. 지적은 성실하시면 점수 나요. 성실하시면.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대장 그려보세요. 그러면 집에서 한 번이라도 그려보신 분이 한 문제라도 더 실수 안 하고 막 치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25페이지에 325페이지에 네. 뭘 보셨나요? 64조 한번 보셨죠? 64조 제일 첫 번째 주문이에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지적은 시작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왼쪽에 살짝 보세요. 왼쪽 페이지에 파란 큰 제목에 협의 지적의 3요소라고 보이세요? 지적이에요. 그럼 지적이라고 하는 게 있으려면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키워드라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그럼 지적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토지가 있어야 되고. 지적 공부. 그럼 토지 지적 공부 있으면 지적된 거예요? 적어놔야 지적이 된 거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된다? 등록. 그래서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요 세 개를 지적의 3요소라고 한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토지, 지적의 3요소 하면 1번에 토지 보이세요? 1번에 등록 객체 토지라는 말 보이고, 2번에 지적 공부라는 말이 보이고, 3번에 등록. 이렇게 세 개 보시면 돼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한 번만 말해 볼게요. 자, 지적이 뭐예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요. 그러면 끝이에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 한다? 지적. 예. 수백 번 반복합니다. 저절로 점수 따게 해드릴 테니까 예, 반복해서 따라오시면 돼요. 예,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지적.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입법 목적 이런 건 안 보셔도 된다고. 외우실 필요 없고, 예. 심심하시면 보세요. 그냥 한번 쭉 넘기세요. 326페이지.
326페이지. 326페이지에 326페이지에 02 용어의 정의. 자, 별표 치시고 제가 별표 쳐드리는 거는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복습해 보시라. 용어의 정의. 아까 낱말의 뜻을 알아야 독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에요. 용어의 정의. 근데 용어의 정의 자체가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법을 제정을 할 때요. 어떤 법에 항상 제1조는 목적이에요. 법 제1조가 이 법을 만든 목적. 그 다음에 2조가 이 법에 쓰는 용어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 지적법은 64조서부터죠. 시험 범위가 64조서니까 1조부터 쭉 시험 범위가 아닌데, 그럼 용어의 정의는 2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낱말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지적법으로 시험에 나왔을 때는 전 범위가 시험 범위일 때는 다음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게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말의 뜻은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럼 용어의 정의 하나씩 갈게요. 자, 1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죠? 지적 측량. 자, 지적 측량이란, 자, 읽어보니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끊으세요. 끊어. 제가 이제 글을 읽는 법을 또 배우시는 거죠. 끊으세요. 어디서? 등록하거나. 이게 뭐였죠? 지적이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는 측량이 무슨 측량이다? 지적 측량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네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끊으세요. 자, 우리 아까 토지대항 보신 거 있으니까 아까 중동 100번지 기억나세요? 그럼 중동 100번지 토지대항이 있고 중동 100번지가 측량돼서 그려진 지도가 있다가 이 지도를 뭐라고 한다? 지적도. 어디 지적도래요? 중동 지적도거든요. 그럼 중동 지적도에 이 지적도 도면 하나에 한 필지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지도 하나에 여러 필지가 같이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 몇 번지도 있고 중동 100번지도 있고 101번지도 있고 그럼 100번지는 지목이 대다. 그럼 101번지는 지목이 전이다. 이렇게 써져 있다고요. 그러면 요 100번지가 다른 토지랑 구분되는 구획되는 요 선을 경계라고 해요. 요 선을 뭐라고 한다? 경계. 그럼 이 경계는 꼭 직선이고요. 경계는 반드시 직선이고요. 그럼 이 경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측량을 할 때 요걸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경계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른다? 경계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형으로 얘기하면 꼭지점. 꼭지점을 우리가 토지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경계점. 그러면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이에요. 무슨 점을 연결한 거다? 경계점을. 자, 그럼 이거 도면에다 그린 거잖아요. 그냥 그렸을까요? 도면에다가 등록을 했잖아요. 뭘 해서? 측량을 해서. 무슨 측량한 거죠? 지적 측량한 거예요. 그럼 이 경계는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면에 있는 거예요. 종이 위에 있는 거라고. 그럼 이 현장에 가보면 이 선이 있나요? 없죠. 땅에 이 선이 그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다? 도면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꾸로 지적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100번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집을 새로 지으세요. 집을 새로 짓고 담장을 새로 쌓는다고 할게요. 현장에다가. 그럼 담장을 어디다가 쌓을까요? 담장을 아무 데나 쌓으면 안 되죠. 내 땅이 100번지예요. 그럼 100번지 땅 경계에다가 담장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 선이 있나? 없죠. 없으니까 이 토지의 경계가 어딘지를 땅에다가 표시해 줄 수도 있다고. 그걸 복원이라고 그래요. 복원. 뭐라고 한다? 복원. 우리가 측량에서 복원이라는 말의 뜻은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어디 위에? 지상. 토지 위에. 그러면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다 담장을 쌓는다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옛날 이름이 지적공사예요. LX공사라고 하는데 거기다 이제 돈 주고 의뢰를 해요. 복원 측량을. 무슨 측량? 복원 측량. 그럼 요 100번지에 경계 복원 측량을 해달라고 돈 주고 의뢰하면 측량을 해서 땅에다가 이렇게 말뚝으로 표시해줘.
현장에다 이렇게 박아준다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 토지의 뭐다? 경계점이다라고 보여준 거죠. 그럼 보여주면은 아 이게 보였으니까 이걸 실로 연결해. 그럼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경계가 나오죠. 그럼 실 따라서 담장 쌓는다고. 말 되셨나요? 그것도 무슨 지적 측량. 그러니까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다가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지적 측량이고, 요 등록되어 있는 것을 땅에다가 복원하는 것도 지적 측량이다. 이 말 뜻이에요. 다시 문장 읽어볼까요?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을 말한다. 되셨나요? 그래서 필지에 뭘 정한다?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게 무슨 측량이죠? 요게 무슨 측량이죠? 지적 측량이잖아요. 요 지적 측량의 목적어가 뭘까요? 목적어. 이 아까 우리 64조 외웠죠. 요 세 개예요, 세 개. 요 세 개라고. 그러니까 아까 조문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무엇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해서 이것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문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분석을 해보면 이 측량에 걸리는 목적어는 요 세 개라고. 면적, 경계, 좌표는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뭐해서? 측량해서. 뭐 여러분들 지번을 측량한다? 지번 느낌 오세요? 아까 100번지 이게 뭐예요? 지번이잖아요. 그럼 100이라고 하는 걸 측량하는 게 아니죠? 그냥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번 이런 것은 측량에 걸리는 목적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번은 측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지목은 아까 뭐였죠? 용도였죠. 용도는 눈으로 보면 되는 거죠. 측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여기에 걸리는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은 뭐 해서 등록하는 거고, 그냥 조사해서 등록하는 거고,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해서. 요 측량을 무슨 측량? 지적 측량. 그래서 글을 다시 읽어보시면 위하여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둘째 줄에 위하여 필지에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말이 되십니까? 문제가 뭐가 나오면 이제 나중에 지적 측량 문제에서 지적 측량 파트 문제에서 그 목적어에 지목 이런 말을 넣어서 틀리게 낸다고. 되시죠?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여기에 측량에 들어갈 목적어는 경계, 좌표, 면적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지 지번, 지목 이런 말은 측량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지적 측량이에요. 지적 측량의 종류는 나중에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지적 측량이란 왜 하는 거다?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뭘 정하는 거다?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우리가 측량 중에서 지적 측량이라 한다. 되셨습니까?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제목이 뭡니까? 지적 소관청. 지적 소관청 하면 지적 공부 관리하는 데예요. 네, 지적 공부. 아까 토지대장 이런 거 있었죠? 네, 이런 거 관리하는 데를 뭐라고 한다? 지적 소관청. 소관청인데, 자, 동그라미 치실 때, 자, 읽어볼게요. 지적 공부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시장에 동그라미 치세요. 시장. 여러분들, 특별자치시장이 누구냐면, 세종시장이에요. 네. 특별자치시가 세종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장을 말하는 건데 세종시장도 우리 지적소관청에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업할 때는 그냥 시장 그럴 거예요. 시장. 그럼 시장 하면은 무슨 시장도 포함한다. 특별자치시장도 포함. 시장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세 줄 내려오시면 군수 보이세요? 시장 세 줄 내려오면 군수 보이세요? 군수 동그라미 치시고 네. 그다음에 구청장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지적소관청이 누구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 한다? 지적소관청입니다. 우리 지적부에서 지적소관청 하면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자,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군에 있는 토지는 누가 소관청?
군수가 소관, 시장 군수 그랬잖아요. 군수가 소관청. 구가 있는 데서는 구청장이 소관청. 자, 그러면 수원시 권성구에는 토지의 지적 소관청이 누구예요? 권성구청. 수원시장이 아니라고. 느낌 오세요? 그러니까 구가 있는 데서는 누가 소관청? 구청장이 소관청. 누가 아니고 시장이 아니고. 그러면 소관청이라고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시장은 구가 없는 데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가 있는 데서는 누가 소관청이니까. 구청장이 소관청이니까 시장이 소관청인 경우는 뭐가 없는 시. 구가 없는 시에서 시장이 소관청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중개사법이나 공법 시간에 대도시 시장 공부하셨나요? 네. 요거는 이제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상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있을 때 우리가 구가 자치구가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어요. 적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시험 공부하다가 막 머리가 깨져. 그러니까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가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어요. 네.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 선거에서 뽑는 거. 서울시 강남구, 마포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자치구고요.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뭐라 됐냐면 특별시, 광역시에 자치구를 둬요.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있다?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만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자치구인 거죠. 어디 특별시에 있으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해운대구는 자치구라고.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있다?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만 있어요. 근데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도 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구는 무슨 구가 아닌 거예요? 자치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지방자치법 뭐라 되냐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무슨 시가 아니더라도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수원시는 특별시, 광역시 아니죠? 그런데 여기 우리 뭐가 있어? 구가 있잖아요. 그럼 구는 무슨 구가 아닌 거예요? 자치구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를 대도시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대도시. 그러니까 법에서 말하는 대도시는 큰 도시 이 뜻이 아니라 뭐가 있는 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 수원시는 대도시. 성남시 분당 구가 있다고. 이렇게 구가 있는 시,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도 구가 있는 시를 뭐라고 하냐면 대도시라고 합니다. 예. 그럼 대도시 시장은 소관청일까요? 아까 제가 시장이 지적 소관청이 되려면 뭐가 없는 시, 구가 없는 시가 소관청이라 했잖아요. 그럼 구가 있는 데서는 누가 소관청이니까? 구청장이 소관청이니까. 그럼 대도시 시장은 뭐가 있는 시예요? 구가 있는 시잖아요. 수원시가 대도시라고. 그럼 수원시장은 소관청이 아닙니다. 수원시에서는 누가 소관청? 구청장이 소관청. 자, 그럼 이제 지적 소관청 동그라미 3개만 다시 읽으세요. 누구? 시장, 군수, 구청. 체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체계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제목이 뭡니까? 지적 공부.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적 공부 그러면 토지대장, 네,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있거든요. 예.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인데, 예, 우리나라가 토지를 등록한 것은 이제 근대적 지적제는 일제에서 시행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론적인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이제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토지를 왜 등록할까요? 응?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세금 걷어들려고요. 누가 하냐면 국가가 해요. 토지는 누가 관리한다 그랬죠? 국가가 관리하죠. 국가가 토지를 장부에다 다 등록해 놓는다고. 뭐 하려고? 세금 걷어들려고. 그럼 일제가 우리 조선 땅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겠죠. 식민지하는 목적이 뭡니까? 조선을 식민지화했어요. 일본이. 예? 그럼 식민지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 수탈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조선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겠죠. 그럼 세금 걷어들이려면 이 토지가 누구 소유인지를 알아야 세금 걷어들이죠.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들여?
땅 주인한테 거둬요. 그럼 이 토지가 누구 땅인지를 알아야 뭐 일제가 세금을 거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거둬주기 위해서 조선의 토지들을 다 조사해요. 그래서 대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토지대장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때 일본이 토지세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만드는 거 10년 이상 걸렸어요. 측량해서 다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누군지 조사해야 되고. 그런데 세금은 급하다 보니까 조선 팔도를 모두 측량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저 상간벽지까지 가서 측량하고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사람이 살고 있는 세금을 걷어들일 만한 중요한 토지부터 먼저 조사해요. 1차 사업을 먼저 해요. 그래서 1차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토지조사 사업에서 만든 대장이 토지대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역사. 그래서 먼저 뭘 만들고 토지대장. 그럼 토지대장에 모든 토지가 있나요? 아니죠. 중요한 토지만 일단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땅들, 상간벽지라든 도서지방, 세금을 거두지 못할 뭐 변두리 땅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사해서 등록했어요. 그 2차 토지 사업을 임야조사 사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1차 사업을 토지조사 사업, 2차 사업을 임야조사 사업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따라서 1차 사업을 해서 만들어진 대장이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이니까 이름이 토지대장. 2차 사업 이름이 임야조사 사업이라서 무슨 대장? 임야대장. 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강조드리는 것은 임야가 있는 대장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임야가 있는 땅이라서 임야대장이란 말이 아니고 임야조사 사업이라는 명칭에 따라서 무슨 대장 그런 것뿐이에요. 임야대장. 그래서 토지대장에도 임야가 있을 수 있어요. 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 토지가 있고 임야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사업 이름이 토지조사 사업에서 만든 대장이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조사 사업을 해서 만든 대장에 대해서 임야대장. 말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 둘 중에 한 군데는 모든 토지가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먼저 등록하고 나머지 땅들은 다 어디? 임야대장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가 소유자를 써요.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소유자를 알아야 세금 거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에서 이거 만들면서 소유자도 다 조사를 해서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장을 먼저 만들고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등기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장하고 등기부가 있을 때 순서가 대장을 먼저 만들고 등기부를 만들어요. 말 이해되십니까? 아까 우리 등기부 보셨는데 등기부에 토지를 쓸 때 보세요. 어떤 토지인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걸 표지부에 써야 되냐고. 그럼 지목, 면적 이런 게 먼저 나와야 등기부 만들겠죠. 그래서 어떤 물건인지 먼저 나와야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토지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등기법 문제로는 쓰이는데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어. 그럼 건축물 대장을 먼저 만들고 건물 등기부를 만들어요. 개념 이해되셨나요? 처음에 만들 때는 뭐부터 만들고 대장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등기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토지장하고 임야대장이 만들었는데 여기다 소유자를 쓰는데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나요? 한 필지를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공유예요, 공유. 공유일 때는 지분이 있을 수 있죠. 지분이 있을 수 있어. 그럼 토지대장에다가 지분을 등록한다? 이게 이제 기출문제. 등록할 데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토지대장. 아까 토지대장 양식. 토지대장 양식. 니은자 나오고 자꾸 반복할 거예요. 니은자 나오고 왼쪽은 아까 그거 보셔도 돼. 괴로워하실 필요 없어. 그 아까 그거 보세요. 한 번 더. 아까 우리 그 프린트 있죠? 프린트 아까 이런 거 니은자 나오고 니은자가 뭐죠? 고유번호 소재죠. 니은자 밑에 왼쪽은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에서 지목, 면적, 사유 이런 거 나오고 오른쪽은 소유자에서 뭐 나왔죠? 5개 나왔잖아요. 인적사항 3개에다가 변동 일자, 변동 이렇게 끝이 거기 지분이라는 칸이 없죠. 이해하셨냐고? 그래서 공유일 수도 있잖아요. 공유일 때는 토지에다가 지분을 쓸 수가 없으니까 공유일 때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만든다고. 그게 공유지 연명부예요. 그러면 만약에 토지가 갑, 을, 병 세 사람이야. 세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럼 토지대장에다가는 갑, 외, 이명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소유자 각 물병 그 세 사람 인적사항하고 지분은 자세하게는 어디에 나오고 공유지 염명 개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공유지 염명부는 공유인 토지에만 있는 거죠. 공유인 토지만 있고 공유가 아니면은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명칭, 자, 토지대장 개념 보셨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 말뜻 보셨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공유지 연명부. 근데 자, 광복 이후에요. 자, 이렇게만 있었다가 우리가 아파트 이런 게 지어졌다고요. 그러면 아파트는 구분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 거죠. 101호 소유자, 102호 소유자, 202호 소유자 여러 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땅에 지어져 있죠. 그럼 그 아파트 부지인 땅은 누구 소유예요?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아파트 면적 비율로 지분으로 나눠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면적이 넓은 평수는 지분이 많겠죠. 어쨌든 그것도 공유냐고. 토지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건데 토지는 지분으로 나눠가지고 있는데 그 공유 지분인데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건물을 팔면 토지에 대한 지분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건물의 소유권하고 토지의 지분, 대지 지분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 대지 지분이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건물 따로, 지분 따로 팔 수가 없어. 분리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하고 일체성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같이 처분되는 땅에 대한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지권. 그럼 대지권도 지분이에요. 지분이 지분인데 특수한 거네요. 건물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토지가 그냥 공유면 뭐로 만들고 공유지 면목으로 만들고 그 공유 지분이 대지권으로 되어 있으면 대지권 등록부로 만든다고. 말 되셨나요? 만약 그러면 중동 100번지가요. 개념을 잡아보세요. 아까 우리 봤던 중동 100번지 토지가 아파트 부지면 지적공부가 어떻게 있냐면 토지대장이 있고 대지권 등록부가 있는 거라고. 되셨나? 이게 세트로 있는 거예요. 자, 대지권 등록부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지적도, 임야도. 그럼 요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가 그려져 있는 게 지적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임야도예요. 임야도. 그래서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가 그려져 있는 지도가 이름이 지적도.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가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임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면의 종류가 두 개예요. 지적도, 임야도. 여기까지 총 몇 개 했나요? 6개 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네,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요게 뭐였죠? 요 100번지. 그럼 중동 100번지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중동 100번지에 경계점이 몇 개 있나요? 4개가 있죠. 4개가 있으면 경계점에다가 넘버링을 해요. 번호를 매겨요. 이게 1번 경계점이다. 2번, 3번, 4번. 경계점이 4개인데 이 점들의 좌표를 구해놓기도 한다고. 좌표. 그래서 평면의 내용을 숫자로 표시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네. 자, 요 점이 개념만 보시면 되니까. 자, 요 점은 어디에 위치냐면 X좌표가 5, Y좌표가 4. 그러면 이 중동 100번지 경계점이 몇 개가 있는데 중동 100번지의 경계점이 몇 개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1번 경계점은 좌표가 5, 3에 있고 2번 경계점은 좌표가 3, 5에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계점에 뭘 등록해 놓기도 했다. 좌표를 등록해 놓기도 했다. 모든 토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장부를 뭐라고 부른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러니까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해서 7개를 우리가 지적 공부라고 그래요. 네, 뭐라고 한다? 지적 공부. 지적 공부하면 7개. 한 번만 더 읽으실래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처음엔 좀 200페이지에 보시고요. 네, 4번 제목이 토지 표시. 배웠네.
토지의 표시. 요걸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요. 토지의 표시. 그럼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라 한다?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냥 입에 그냥 저절로 외워집니다. 입으로 외우는 거예요, 입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토지의 표시 그래요. 자, 그 박스 안에 볼게요. 자, 박스 안에 1번 필지란 대통령 정한받을 때 구했던 토지 등록 단위. 토지의 단위를 뭐라 한다? 필지. 필지. 자, 지번은 필지에 부여할 지역구에 등록한 번호. 필지별로 부여한 번호를 지번. 그럼 번호예요, 번호.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동그라미 칠게요. 동리. 동리. 예, 동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요. 약 300만 필지가 있대요. 필지 수가. 우리나라에 필지가 4,300만 필지가 있대요. 그럼 거기다가 번호를 매긴 게 뭐죠? 필지에다가 번호 매긴 게 지번. 그럼 지번 멘트 4,300만 필지면 1번부터 4,300만 번까지 붙일 수가 없죠. 번호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지번 붙일 때 이게 지역을 끊어서 붙인다고. 지번을 끊었는데 동리별로 끊어 붙인다고. 그럼 중동에 이제 개념이잖아요. 중동에 1000필지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중동에 1번에서부터 1000번지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 중동 옆에 상동이라고 있다고. 동이 바뀌면 상동에 다시 1번지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느낌 오세요? 그래서 지번을 이렇게 끊어 붙이는 지역을 지번 부여 지역 그래. 뭐라고 부른다? 지번 부여 지역. 그럼 무엇별로 끊어 붙인다? 동이. 예, 동. 그다음에 우리가 시골 읍면적은 리별로 바뀌는 거고 동별로 바뀌는 거. 지번 부여 지역 겁니다. 다음에 지목. 자, 지목은 토지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한 것. 용도가 키워드예요. 토지를 무엇에 따라 구분했다.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을 지목. 경계점 보이세요? 이게 경계점이라고 했잖아요. 경계점. 예, 그럼 이 경계점인데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법에는 용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말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경계점인 건 알잖아요. 그럼 이거를 글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계점이란 자, 일단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필지를 구획하는 선이 뭐죠? 요거죠. 100번지를 구획하는 선이 요거잖아요. 이 선이 꺾어지는 점. 이 선이 꺾어지는 점, 굴곡점을 뭐라고 부르겠다? 경계점. 한번 읽어보시죠. 경계점이란 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말 들리세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을 뭐라고 한다?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계점은요,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여러분들 이 지도에서 경계점 어딘지 얘기해봐라. 그럼 찍을 수 있나요? 여기가 경계점이다. 여기가 경계점이다. 알 수 있죠?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죠? 아니, 이거. 그림 보고 하는 거죠?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을 도해라고 그래요.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걸 뭐라 한다? 도해. 그럼 여기서는 경계점이 뭘로 나타나 있죠? 좌표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경계점은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좌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이 났죠. 굴곡점으로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무슨 형태로? 도해형. 도해 형태로 이 말은 그림으로 이 뜻이에요. 그림으로 등록하거나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무슨 형태로?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뭐라고 한다? 경계점. 그런 게 경계점. 그럼 경계점이 나오면요. 요게 경계예요. 요 선을 뭐라고 한다? 경계. 그럼 요 선을 뭘 연결한 건가요? 그쵸. 요거 연결한 거예요. 무슨 점을? 경계점을 연결했는데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경계라 한다. 말 들리시죠?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경계란 필지별로 무슨 점들을?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경계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토지 모양이 나오면, 경계가 나온 모양이 나온 거니까 요게 면적이겠죠? 예, 요게 면적. 그럼 면적이라고 하는 건 토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죠.
자, 우리가 이제 요 중동을 보면요. 요 도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0번지고요. 101번지고요. 여기가 107번지 도로예요. 자, 어디가 고지대예요? 응? 어디가 고지대예요? 이게 지금 제가 중동 지적도를 그려드렸거든요. 중동 지적도에 100번지, 101번지, 뭐 107번지 나왔잖아요. 지목도 나왔죠. 여기는 대고, 여기는 전이고, 요 앞에는 하면 도로예요, 도로. 도로가 길이 있는 거라고. 어디가 고지대인가? 모르죠. 그러니까 지적도는 위에서 보면 평면적인 거죠. 그럼 이게 이쪽이 고지대일 수 있죠. 예, 그럼 여기가 지금 지형적으로는 이런 지역일 수도 있나? 이쪽으로 가서 이게 길이 이렇게 오르막길일 수 있냐고, 이렇게. 오르막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토지를 얘기할 때 이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무슨 면적을 얘기한다? 수평. 위에서 본 수평 넓이. 그래서 보통 2냐 만평이다 그러면 엄청 커 보이지.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다 그러면 2냐 만평이다 그러면 2만평이죠. 이 넓이가 아니라고. 개념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사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무슨 넓이를 말한다. 수평. 거기에 나와 있는 말. 토지의 수평면상 넓이. 되셨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 표시 용어고요. 5번 제목이 뭡니까? 토지 이동. 한자 보이세요? 제가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이동. 아까 한글로 썼죠? 예, 다를 이자. 우리가 보통 이동을 많이 쓴 건 움직일 이자 쓰죠? 움직인다, 이동. 그 이자가 아니라 다를 이자라고 합니다. 다르게 바뀐다는 뜻의 이동이에요. 뭐가 다르게 바뀌는가? 토지의 뭐가? 표시. 권리가 바뀌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변동. 자, 요건 용어 좀 기억하세요. 권리가 바뀌는 것은 권리 변동. 권리가 아니라 표시가 바뀌는 것은 이동. 토지 이동. 그래서 읽어볼까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그냥 읽는 말이 아닙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병리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의 말 뜻을 알려면 토지의 표시를 알아야 되고, 토지 표시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죠? 아까 요거. 그죠? 토지 표시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자분. 요것들이 새로 정해지거나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그럼 아까 우리 분할하면 뭐가 바뀌었죠? 분할. 면적이 바뀌었죠. 그럼 분할도 토지 이동의 일종이다. 그 다음에 아까 합병하면 면적이 또 넓어졌잖아요. 바뀐 거잖아요. 그럼 합병도 토지 이동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가 새로 생길 수도 있어요. 바다를 매립할 수도 있죠. 바다를 매립한 땅이 새로 생긴다고? 그럼 처음 등록을 해, 대장에. 그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하면 이런 게 새로 써져요? 지번 이런 게 새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새로 생겼으니까 신규 등록도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 이동의 일종이라고.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게 요게 새로 정해지거나 바뀌거나 없어지는 것을 다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거라고요. 분할도 토지 이동이고 합병도 토지 이동이고 신규 등록도 토지 이동이고 토지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거꾸로 바다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말소도 뭐가 되고 토지 이동이고 지목이 바뀔 수도 있다. 지목이 바뀌는 것도 토지 이동이고 되셨죠? 그래서 토지 이동하면 이제 종류가 밑에 1번에 무슨 말이 나와요? 박스 안에 신규 등록. 느낌 오시는데 그다음에 2번에 뭐가 나옵니까? 등록전. 요거 이제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요. 등록전환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느 대장에 토지가 등록되어 있죠? 네. 아니면 임야대장. 아까 역사 얘기했잖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 하나의 토지가 여기 양쪽에 다 있을 수는 없죠. 어디 아니면 어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 우리 아까 느낌이 별 볼 일 없는 땅은 어디 있죠? 임야대장. 근데 임야대장인 땅이 개발될 수도 있나? 옛날에는 임야되면 아파트 들어섰잖아요. 그럼 개발되고 가면 토지 용도가 중요하게 바뀌면서 땅값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던 것을 이리로 옮겨요. 어디에 있던 것을? 임야대장에 있던 것을 토지자가 옮겨. 등록을 옮겼죠. 되셨나? 그래서 등록 전환. 그래.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거?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자, 이 대장이요. 구태여 두 개를 나눌 필요가 없죠. 역사적 이유 때문에 일제가 급해서 먼저
토지장 만들고 나머지 여기 만든 거잖아요. 외국에는 나눠져 있지를 않다고. 그냥 토지장 하나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 이유 때문에 나눠진 것 뿐이기 때문에 자꾸 기회만 되면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느낌 오세요? 네, 그래서 어디에 있던 것을 임야대장에 있던 것을 어디로 옮긴다? 토지장을. 이렇게 옮기는 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옮겨서 그것을 등록 전환이라 한다. 자, 넘기실까요? 자, 3번 분할은 이제 아시고, 분할 이런 거 용어의 말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하면 나누는 거겠죠? 합병하면은 합치는 거겠죠? 지목병렬하면은 지목을 바꾸는 거. 자, 축척병렬이란 말이에요. 축척병렬. 자, 지도에는요, 축척이 있어요. 지도에는 뭐가 있다? 축척. 네, 축척이 있어요. 자, 그냥 기본 개념 볼게요. 이 지도가 축척이 1000분의 1 토지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 축척이라는 말의 뜻은 지도는 종이죠. 그럼 실제 지형을 종이다 줄인 거죠. 이 지도는 실제 길이를 얼마로 줄였다. 1000분의 1로 줄였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종이 위에서 요게 1cm래. 종이 위에서. 그럼 이 실제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죠? 1000cm라는 얘기죠. 실제 1000cm를 1000분의 1로 줄였으니까 종이 위에서 몇 cm가 돼? 1cm가 돼요. 그럼 이건 실제 몇 cm? 1000cm가 돼요. 1000cm예요. 실제는. 자, 그럼 같은 1000cm 이 토지를 자, 500분의 1 지도에 그리면 몇 cm로 나올까요? 2cm겠죠. 1000cm를 500분의 1로 줄이면 2cm. 이건 수학 아니에요. 네. 2cm가 되겠죠. 네. 그럼 같은 실제로는 1000cm인데 1000분의 1로 그릴 때하고 500분의 1에다 그릴 때하고 어떤 게 더 크게 보이나요? 500분이 더 크게 보이죠. 그럼 더 자세히 보이는 거라고. 이렇게 더 자세히 보이는 것을 정밀도를 높인다 그래요. 뭐라고 한다? 정밀도를 높입니다.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도에 뭘 바꾼다? 축척을 바꿔요. 그럼 여러분들 1000분의 1하고요. 500분의 1하고 뭐가 더 큰 축척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랑 개념이 달라요. 이 축척의 대소의 표현은 숫자 자체의 크기로 얘기해요. 그럼 1000분의 1 분수예요. 1000분의 1하고 500분의 1하고 뭐가 더 큰 숫자? 500분의 더 큰 숫자죠. 3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뭐가 더 큰 숫자? 2분의 더 큰 숫자. 분모가 더 작을수록 큰 숫자가 되잖아요. 이게 더 큰 숫자죠. 요걸 대축척이라고 그래요. 개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게 대축척, 요게 소축척. 그럼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축척병용. 왜 한다?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럼 이것도 방향이 중요해요. 이렇게는 못 갑니다.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못 바꾸는 거라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축척병용. 자, 600분의 1하고 1000분의 1하고 뭐가 더 큰 축척? 600분의 1. 예, 개념 되셨죠? 예, 분모가 더 작을수록 더 큰 축척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단어들이 이제 쭉쭉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 용어의 정의를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토지 등록은 좀 쉬었다 가실까요? 예, 고생하셨는데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